친구에게 저번 영상을 보내줬지만 딱히 응답이 없네요. 그래서 아예 영상 클립을 잘라 왔습니다. 그냥 짧게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인데 투자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이너스가 나는데 계속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떨어지는데 계속 사보라는 건데 인간 심리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하기 힘든데 이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2,200 정도 오늘 네. 기준으로 해서 네. 뭐 2,000 깬다는 분도 있고 뭐 1,800 가신다는 분도 있고 뭐 1,600 간다는 분도 있고 뭐 있는데 1,800이 가든 1,600이 가든 그거를 이제 끝까지 마이너스가 나는 거를 한번 쭉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다 겪고 이게 재산이 이제 그 뭐 1억을 내가 지금 투자했는데 이렇게 막 사라져가지고 이제 5천까지 막 떨어지고 3천도 되고 막 해서 이제 죽을 것 같다가 그게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짧게 끝나고 보통 그런 형태의 이제 폭락하는 장세는 짧게 끝나고 그 다음에 6개월 1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마이너스 났던 것들이 다시 다 복구가 되거든요. 물론 당신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좋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사기를 한번 다 겪어봐야 그걸 통해서 겪으면서 내가 이제 느끼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내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거지. 지금 막 떨어지는데 이 고통을 당장 견디기 어렵다고 해서 팔고 떠나버리면 그분들은 당분간은 주식시장 있고 다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다시 시장이 막 화랑이 돼갖고 옆집 순이 엄마는 주식 투자해서 저기 차를 바꿨대. 옆집 영희 엄마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저기 집을 샀대. 네. 뭐 이런 얘기 듣고 배가 아파가지고 들어오는 그때가 다시 2000 꼭지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배우는 것도 하나도 없고 느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도망가고 싶으시겠지만 이제 이거 보고 안 팔았다가 이제 뭐 불과 1주, 2주 만에 20% 30% 막 떨어져 갖고 새끼 네 말 듣고 너 대머리 새끼 말 듣고 그때 안 팔아갖고 네. 20% 30%더 까졌다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거를 한번 쭉 겪어 보셔야 그래야지 좀 발전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고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근데 이제 우리는 오르는 장을 탄 거죠. 이제 내리는 장을 체험해 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때 도망갔다가 다시 오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다시 주식을 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2차전지 쪽은 오르고 있어요. 하락하는 중에서도 어떤 섹터는 오른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유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는 미국 에너지 ETF 차트고요. 제일 저점이 코로나 사태 초기입니다. 최근에 푹 떨어진 건 6월 달이고요. 이때는 금리 인상 시기라서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올라가 버렸죠. 금리를 올리면 기름값도 같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냥 푹 떨어진 거예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습니다. 갑자기 푹 떨어지는데 아니네 하면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은 종목 추천입니다. 박순현 이기사님이 직접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사님이 만약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금양이 이사님이시니까 금양 좀 제외하고 어떤 그 2차전지 주식에 투자하실 건지 투자하실 생각이 아니고 투자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용으로 에코프로 저 홀딩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지주사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를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두 종목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리튬하고 관련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앞으로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을 직접 캡니다. 광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19년 뉴스거든요. 리튬을 직접 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당시엔 리튬 가격이 그렇게 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금양도 리튬 광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1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그에 대한 기사가요. 지금은 시작 단계이고 리튬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 체결하고 들어가서 캐봐야 안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선 금양의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의 금양 주식입니다. 리튬 광산이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걸 사라고 추천하면 과연 먹힐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7월 달에 잠깐 하락했었거든요. 그 구간이 거의 마이너스 2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예, 조금 갖고 있고 GM을 갖고 있습니다. 아, GM. 예, 사각 게임이 저도 한번 해보려고. 예, 예. GM을 갖고 있어서 참 좋은 게 GM이 지금 제가 38달러에 샀는데 지금 35달러니까 마이너스인데 환율이 환율 때문에 환차익으로 예, 환차익으로 지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나노신소재는 투자 아이디어가 뭐죠? 예? 나노신소재는 투자 아이디어가 뭐죠? 예, 나노신소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저 차를 살 때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은 이제 일회 충전 주행 거리를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많이들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혹시 중간에 뭐 고속도로에 가서 충전했을 때 충전 빨리 되는 게 좋잖아요. 고속 충전. 네네. 그 고속 충전하고 관련된 기술이 이제 그 음극재 쪽에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 기술인데 네네. 그 실리콘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반드시 그 덴트라이트 현상이라고 실리콘이라는 금속이 이제 이게 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데 네. 좀 하여튼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이제 그 분리막을 이제 치고 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기술이 그 이제 나노신소재 갖고 있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 CNT 기술이고요. 저도 이제 뭐 기술적인 걸 잘 모르는데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탄소 나노튜브 기술이 그건 진짜 대단한 기술이다,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셔갖고 저도 뭐 그런 줄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저도 뭐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떤 한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양극재 쪽에도 들어가고 음극재 쪽에도 들어가는데 네네.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는 이제 나노신소재 외에도 이제 뭐 LG 화학도 하고 이제 몇 군데 더 한 데가 있는데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그 탄소 나노튜브는 나노신소재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예, 기술력이 대단하고 뭐 유일한 회사니까 그런 회사들은 얼마든지 이제 배짱 튕겨갖고 좀 돈 좀 더 주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편집하다가 알았는데 나노신소재를 찾아보니까 주가가 장난 아니네요. 저도 영상을 길게 보면 제대로 안 듣고 넘기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알았네요. 그런데 저기 최고가 대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17%씩 납니다. 제가 애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회사도 마이너스 20%씩 가요. 그러니까 쌀 때 죽고 비쌀 때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나는 장기 투자자라서 한번 사서 안 팔고 계속 버틸 거야 이럴 수 있지만 내려갈 때 참지 못하고 손절을 하면 그게 다 손실이거든요. 그걸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사서 버티시는 분들은 주가가 4배쯤 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20%씩 변동하는 게 4배가 돼서 한 번에 80%씩 움직입니다. 그것도 견디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알려드릴 텐데 그걸 이용해서 그냥 주식의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게 맞아요. 이 퍼센트를 자꾸 높여봐야 소용이 없는 게 퍼센트에 너무 집착해서 물량을 적게 가져가시면 의미 있는 수익이 안 납니다. 특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회사를 골랐다면 그 부분이 점점 더 아쉬워져요. 독점 회사라서 좋긴 좋네요. 계속 우상향하니까. 다음으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보급되기 가장 좋은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지나면은 이제 수소차 이런 쪽이 다시 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전기차 쪽에서 계속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금속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 갖고 특히 네. 리튬, 네. 리튬은 줄일 수도 없어요. 그렇구나. 예, 리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기차가 그 배터리가 이제 전기라는 에너지를 이제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 보관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리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리튬 채굴하는 양이 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큰 차, 더 멀리 가는 차들을 요구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차에서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쓰이는 또 전기는 더 필요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배터리 용량이 점점 더 커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 양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리튬이 채굴량은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결국 이제는 천정부지로 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전기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지금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기차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소차가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건데,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수소차가 경쟁력을 가지는 지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지점을 아마 28년, 30년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지금 전기차는 계속 이제 성장하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으셨죠? 2030년까지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매매 기술로 좀 더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다른 영상의 클립입니다. 서정덕 TV라고 해요. 서정덕 씨는 서울경제TV의 기자이신 것 같고요. 여기서 박순영이 이사님이 처음 나와서 금양에 대해서 아니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때 만들어진 PPT 자료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포스코 홀딩스 지금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포스코를 이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예. 2차 전지 소재에 초점을 맞춰서 낸 보고서는 저게 첫 번째예요. 아, 예. 전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예. 예. 포스코는 막연하게 사람들이 철강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담당 애널리스트도 철강업종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 지금 지주사 형태로 바꾸면서 2차 전지 우리는 소재주다, 원자재주다, 리튬 특히 리튬, 친환경이다 얘기하잖아요. 예, 리튬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할 거다는 거를 이제 많이 시장에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포스코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철강 애널리스트라서 그렇죠. 보고서 쓰면은 철강 얘기가 책자가 100페이지짜리면 철강 얘기가 95페이지 되고 5%만? 뒤에 이제 살짝 곁들이 정도로 이제 음. 리튬 얘기나 니켈 얘기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사실 업계가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이걸 이제 바꾸겠다. 저기 한번 자료를 쭉 한번 보시면 예. 처음 얘기가 이제 리튬 쪽 먼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니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음. 포스코가 리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난주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지금 주가를 보면은 그때 이제 남들 주가 빠질 때도 거의 안 빠졌고 아니 버티더라고요. 예, 얘네들 좀 올랐습니다. 예. 아마 저런 것들이 영상 녹화할 때 가끔 좋아요를 안 누르고 한 게 있는데 나중에라도 누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포스코 홀딩스는 원래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철강 쪽 정보가 많이 나와서 리튬 이야기가 줄어든다. 근데 이제부터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 저 영상이 5개월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태풍이 있었죠. 태풍 때문에 포스코 철강 회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주가가 못 갔어요. 리튬이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주가가 빠져서 지금 들어가면 좋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도 10분이 넘어갔네요. 이걸 과연 볼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미국에 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어요. 이러면 또 주가가 졸랑거리겠죠. 이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는 또 가격이 싸져서 또 겁나죠. 이럴 때 또 못 줄 겁니다. 참 걱정이 되네요.